하늘을 날기 위해 자연을 모방하는 인류의 끝없는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곤충을 모방한 비행 로봇을 만든 연구자. 풍뎅이를 모방을 하면 무거운 비행체를 상대적으로 작은 날개로 비행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장수풍뎅이 날갯짓의 비밀을 풀고 그 원리를 닮은 로봇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비행까지 성공했는데요. 적에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비행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끝없는 시행착오에도 다시 날아오르는 한 과학자의 도전기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 캠퍼스. 한여름 더위에도 굴하지 않고 야외에서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 하늘뿐이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보고 조종하시는 거예요? 아,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기 안 보이시나요? 저기. 그때 카메라에 포착된 작은 물체. 새 같기도 하고 벌레 같기도 한데요. 뭐예요? 벌레처럼 못생겼는데? 아, 네. 그게 이제 곤충의 비행을 모방한 꼬리 날개가 없는 날개짓 비행 로봇입니다. 생물을 모방한 비행 로봇을 만드는 박훈철 박사입니다. 오늘은 연구실에서 만든 로봇을 야외에서 작동하는 실험을 하는 날입니다. 건물 사이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곤충 모방 비행 로봇. 위험 변수가 많은 실외 환경에서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요. 좀 더 올려봐봐. 조금만 더. 오케이. 실내 비행에서 완벽하게 비행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바깥에는 이제 바람이 부는데 그런 바람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근데 어쨌든 실제로는 그런 환경 하에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용화를 위해서는 실외 비행에서 많은 환경 테스트를 해야만 우리가 실용화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 날아다니는 요거예요? 네, 요거입니다. 네. 한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가 이 곤충 로봇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 한 16에서 17g 정도 되는데 모터 같은 경우는 한 3.5g 정도 되고 이 서버 모터가 1.2g 정도 되고 그리고 이쪽 컴퓨터 역할을 하는 보드 같은 경우는 1g 정도 되고 그리고 배터리가 가장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3g에서 4g 정도 됩니다. 가벼워야만 전력 소모가 적고 비행 시간이 오래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무 임무가 없는 경우에 최대한 비행 시간을 늘려놔야만 임무를 하기 위해서 전자제품을 탑재를 하면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면 비행 시간이 이제 줄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 로봇을 개발할 때 최대한 가볍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 로봇은 자세를 제어하는 꼬리 날개가 없어서 새 모방 비행 로봇에 비해 개발 난이도가 높은데요. 집념의 연구 결과 연구팀은 약 9분 가까이 날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대학교에서 개발한 곤충 모방 비행 로봇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비행한 기록인데요.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실제 새나 곤충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날개짓 소음이 주파수가 되게 낮습니다. 드론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비행체들을 잘 만들어내면 우리가 적에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비행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곤충 모방 비행 로봇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먼저 곤충이 어떤 원리로 날갯짓을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실시간 화면이에요? 네, 실시간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전원 공급을 넣어주면 초고속 카메라를 여러 각도로 놓고 곤충의 날갯짓을 분석한 결과 장수풍뎅이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날개짓 각도와 궤적 등을 알 수 있었다는 연구팀. 처음에 이 곤충 모방 비행 로봇을 만들 때 장수풍뎅이를 관찰해 보니까 날개짓 각도가 180도 이상 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180도가 안 되지만
실제로 구동을 하게 되면 이제 관성력이 있어서 180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수풍뎅이 모방 비행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장수풍뎅이 날개는 이 중앙부가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접었다가 펼쳤다가 비행을 할 수가 있죠. 풍뎅이류 곤충은 평소에는 속날개를 접어서 숨겨뒀다가 비행할 때만 펼치는데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장수풍뎅이의 날개 중앙이 꺾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날개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다음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꺾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접혔다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렇게도 접혔다가 펼쳐지고 면 방향으로도 접혔다가 펼쳐집니다.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비행체가 비행을 하다가 이런 데 부딪히면 부딪혀도 다시 계속 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로봇을 작동시킨 뒤 날개 끝단을 일부러 장애물에 가져다 대보는데요. 그래도 날갯짓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생물학자들은 이 날개가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그다음에 펼쳐진 날개를 어떻게 접어들이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저희도 물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견을 한 게 뭐냐면, 날개가 완전히 펼쳐져 있을 때는 이 날개의 바깥쪽이 충돌을 해도 충돌 에너지 흡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박훈철 박사 연구팀은 새롭게 찾아낸 장수풍뎅이의 날갯짓 원리와 비행 실험을 지난해 세계 과학권위지 사이언스에 실으며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반 날개로 만든 로봇은 장애물을 만나면 추락하는 반면 연구팀의 비행 로봇은 날개의 충격에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임무의 성공 가능성과 직결되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100대씩 날려보내는 소위 말하는 군집비행, 군집비행을 하는 그런 로봇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장애물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장애물 충돌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부딪힐 때도 날개가 계속 펼쳐져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는 거죠. 이는 항공우주공학자인 그가 우연히 생체 모방에 관심을 가진 이후 무려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뚝심으로 완성된 성과인데요. 그 노력의 시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에 30년 동안 발간된 논문을 조사를 했는데, 재밌게도 어떤 기관에서 관련 논문을 몇 편이나 썼는가를 보여준 테이블이 나왔어요. 미국 공군연구소는 1980년대부터 새를 모방한 비행 로봇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요. 여기가 이제 건국대학교죠. 생체 모방 비행 로봇에 대해서는 전 세계 대학 중에서는 건대가 제일 많이 발표를 했고, 건대 내에서는 뭐 저희 연구실만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연구실에서 기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사학위 전공까지 바꾸며 선택한 길이지만 쉬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연구. 그 오랜 시간을 버티게 해준 이유는 연구가 재미있었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박사 때 했던 연구는 수식적인 이론을 프로그램화해서 분석하고 뭐 이러는 건데, 물론 거기도 재미가 있었지만 이 생체 모방은 특별히 굉장히 재미있고, 그 원리를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은퇴라는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퇴 때까지 이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가 재미있는 또 다른 이유는 실험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박훈철 박사의 연구실 한편에는 몇 가지 모델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리가 달린 로봇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리까지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로. 예. 이거는 메뚜기를 모방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요. 메뚜기요? 네네. 그러니까 메뚜기들은 점프를 해서 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메뚜기를 모방해서 여기에 이제 스프링을 모터가 잡아당기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 줄을 탁 놓으면
날갯짓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터 두 개로 하나는 점핑할 때 쓰고 하나는 날갯짓 할 때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게가 늘어나고 해서 안 돼서 그래서 모터로 하나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팀이 선택한 것은 변속 기어를 쓰는 방법이었는데요. 로봇이 점프하는 동작과 날갯짓을 시작하는 동작 사이에 시간차를 두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듀얼 모드 로봇을 개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프까지는 성공했지만 착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연구팀. 메뚜기 같은 경우도 넘어져요. 쳐박는데 메뚜기는 자기가 자세를 회복할 수가 있죠. 근데 로봇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날갯짓을 하는 힘을 더 늘려서 떨어지는 속도를 낮췄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는데요. 날갯짓 가지고 자세 유지하는 모멘트도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래서 이건 아직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는 미완성이지만 성과를 내려는 마음보다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라는 박훈철 박사. 제가 사실은 학생 때도 보면 아주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앞서서 연구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기술이 없어서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상상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해 와 있다. 그럼 그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영감이죠. 인스피레이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연 생물체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는 종종 학교의 상징인 호숫가 둘레길을 산책한다는 박훈철 박사. 없네. 여기 볼 때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수를 보며 뭔가를 유심히 찾는 모습입니다. 많은 생물종의 서식지인 이곳에서 그는 연구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는데요. 여기 털도 떨어진 거 보이네요. 이 깃털도 굉장히 신기한 구조예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여기 보면 잘 안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서로 후크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는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도 구조적으로 이게 망가지지가 않죠. 이게 거의 후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 날개를 붙여서 비행체를 만드는 분도 계세요. 오늘 찾는 것은 깃털이 아니었나 봅니다. 계속 주변을 탐색하는데요. 여기 저 끝에 저기 있네요. 여기 이제 가마우지네요. 어디요? 저기 까만 거. 내내 찾아 헤맸던 건 까만 가마우지였네요. 미국 버지니아에 있었던 카페 갈대 새카만 것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가마우지더라고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면 공기 밀도보다 물의 밀도가 한 1000배 되거든요. 그러면 밀도 차이 때문에 충격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잡아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이 목 주변에, 머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강태공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마우지를 보며 비행도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임무도 수행하는 로봇을 꿈꿨습니다. 작년에 우리 가마우지 모방하는 로봇을 우리 교수님들하고 제안서를 하나 썼는데 떨어졌어요. 제 연구의 대부분의 그 평을 보면 독창성은 우수하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이런 평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도전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연구비를 집행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겠죠. 저희도 연구비를 결국은 받아야지 연구를 하는 거니까 항상 그런 호기심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우리도 이 연구를 해보면 실패한 것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카이스트 총장님도 성공 확률이 50%인가요? 60%인가 이상 되는 연구는 지원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연구를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
장수풍뎅이를 모방한 비행 로봇을 향해 15년간의 길었던 대장정을 마치고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파트들 있잖아요.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이길래 이건 뭐 무슨 물고기 모양 같은 게 있어요? 날치 모방 로봇인데요. 날치의 빠른 수영을 모방하고 물속에서 공중으로 도약하는 그거를 모방하기 위한 연구인데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날치는 가슴 지느러미로 물 위를 튀어올라 날 수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물고기인데요. 물속을 헤엄쳐야 하는 로봇인 만큼 케이스 안에 구동장치를 넣고 방수 처리를 하면 실험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러곤 대뜸 풀장에 물을 받는 박훈철 박사. 알고 보니 이곳이 로봇의 실험장이라네요. 원래 이제 수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수조를 만들면 그게 좀 고가고 비싼데 만들어 놓고 또 이게 우리 실험하고 잘 안 맞으면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임시적인 수조를 가지고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정식 수조를 만들어서 이제 실험하게 되겠습니다. 여름휴가를 여기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예, 제 방이 제일 시원한 곳이니까 여기가 피서지죠 뭐. 예. 연구진에게도 수중 테스트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텐데요. 지금 이제 수영을 하다가 밑으로 바닥을 쳤죠. 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무게중심은 여기 있으니까 이런 그러니까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꼬리를 아래쪽이 넓은 거로 쓸 거예요. 날치처럼. 공중을 나는 날치의 꼬리 지느러미는 위쪽보다 아래쪽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엔 날치처럼 아래쪽 꼬리 지느러미를 길게 만들어 다시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처음보다 더 긴장되는 두 번째 시도. 과연 이번엔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요? 응? 이거 원하죠? 응? 응? 이거 원하죠? 응? 이거 원하지? 이거 걔는 원하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네요. 이론과 실험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과 맞닥뜨린다는 연구팀. 그럴수록 문제를 더욱 오래 고민하고 끈기 있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박훈철 박사팀에겐 이제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위로 생겨야 되는데 왜 아래로 생기지? 아까보다 더 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관련 논문부터 뒤적입니다. 사실 성공의 진척이 없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한 연구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플라잉 피쉬를 시도한 팀은 있습니다. MIT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런 불가능한 거를 어떻게 하면 근처라도 갈까 하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이들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일수록 연구자의 호기심은 커집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 날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날치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수풍뎅이도 그랬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장수풍뎅이 교감은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15년 걸리잖아요. 이 15년이 없어요. 저한테는 이제 몇 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됩니다. 멀리 돌아왔어도 답이 있다는 걸 알기에 이제는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출근하는 박훈철 박사를 만났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네요. 네. 보통 아침에도 좀 일찍 눈 뜨는 것도 있고요. 뭐 일찍 와서 이메일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고 연구 일정도 세웁니다. 간밤에 좋은 소식은 있었나요? 좋은 소식보다는 이제 미국에 계신 교수님이 줌 세미나 요청하셨네요.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나 봐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데 외국에서는 이제 모으면 꽤 인구가 되죠. 이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선정은 6월에 됐었고요. 네, 여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성과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늙음하게 이렇게 성과가 나와가지고. 연구 생활의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커지는 것은 아쉬움뿐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집약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박훈철 박사인데요. 그에게 곤충 모방 비행 로봇 연구는 아직 밝혀진 것보다 가능성이 더 크기에 언제나 호기심을 동하게 하는 새로운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이분이 생물학자인데 등해라고 그러죠. 범블비 등해가 에베레스트 산 기슭에서 비행하는 경우하고 이거를 만일에 그 꼭대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끌어올라갔을 때 비행했을 때 이 날개짓 하는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연구하신 분이에요. 3km 정도 되면 벌써 공기 밀도가 30% 정도가 떨어지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더 떨어져요. 그 원리를 응용을 잘하면 공기 밀도가 크게 변하는 구간에서도 비행할 수 있는 비행 로봇, 날개짓 비행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는 정해진 구간 안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한계를 곤충의 비행 원리를 더 연구해서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단위 소모 전력당 추력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따지는 지표가 있는데 드론의 경우는 멀티로터 드론 경우는 4g 포스 퍼 와트 정도가 됩니다. 우리 그 KU-비틀의 비행 효율은 5에서 6g 포스 퍼 와트 정도가 되는데요. 곤충들의 비행 효율은 보고된 바에 의하면 30g 포스 퍼 와트 정도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충 모방 비행 로봇의 경우는 곤충의 비행 효율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발 디디지 않는 길일수록 위험하고 거친 흙길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박훈철 박사는 모든 꽃이 흙 위에서 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돌아가더라도 섣불리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즐거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예요? 깜짝이야. 아, 진짜? 와, 이거 굉장히 무겁네요. 와. 상상이 현실이 되기까지 끝없는 시행착오라는 번데기 시절. 야, 이게 참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야, 눈물이 핀 도네요. 실패를 했는데 좀 원인을 고민을 해보셨나요? 예. 한 며칠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꼬리지느러미만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 추력선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꼬리지느러미 아래쪽을 크게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앞지느러미가 이 몸체가 기울면 아래쪽 힘을 발생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앞지느러미를 잘라버리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